안녕하세요. 인도시아의 크리에이트 북구 미스터 펀 코스액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쵸. 마스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너무 좀 진짜 심각해져가지고 코로나가 진정되지가 않고 날로날로 급증세에 있는데 다들 몸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코로나 방역 기준에 준수하여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네.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과거 저희가 진행했던 종목들을 소개해주는 소개 종목 주가 정리 코너.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네. 보실까요? 이번 주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에드핀 잘 보자 했었는데 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20%또 상승 구간에 있고요. 수익 구간에. 네.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 좀 벨로다인 주가가 조금 변동성을 보였어요. 뭐 30% 올랐다가 뭐 10% 빠졌다가 뭐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벨로다인 나이다도 주가가 조금 괜찮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워낙 수익률이 좋았고 지난주에 좀 지지부진했고 에피엠 같은 경우도 저희 큰 변동은 없네요. 100% 갔다가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120불이 약간 정상 가격인 것 같고 네. 페스트리가 주가 한번 팍 빠지고 그 이후에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계속 저희가 이 트래킹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상황이고 스퀘어가 지난주에 한 4% 오른 거, 그 정도는 좀 신기한 부분인데 그래서 뭐 평균 수익률 19% 아직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죠? 네. 19.8이면 뭐. 네, 괜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저희가 가지고 온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회사가 이제 정부랑 비정부 이제 조직을 위해서 이제 거기에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주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잉크인데, 그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이런 데서 이제 워낙 요즘에는 빅데이터 뭐 이런 게 대세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제 회사 조직마다 그런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요거를 조금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쉽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창립자는 저렇게 3명이고 마지막에 보시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페이팔을 창설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요.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이기도 한데 그렇고 이제 설립은 2003년에 됐고 그래서 한 17년 정도 된 회사고 처음에 설립을 한 이유가 이제 대테러 작전을 수행을 위해서 이제 군에서 사용하는 이제 시스템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주려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9월 30일, 올해 9월 30일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설립을 보면 2003년인데 네.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대테러 작전 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이 됐나 보네요. 네. 얘네가 한참 이슈가 됐던 게 빈라덴 잡을 때. 네. 그때 사용됐어요? 팔란티어가 사용이 돼서 빈라덴인가 하담 후세인인가 네. 헷갈리긴 하는데 둘 중 한 명. 둘 중에 한 명을 잡을 때 팔란티어를 사용했다라는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슈가 되었던. 빈라덴 나가면 방송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게 회사 자체가 설립 목적 자체부터도 그런 은밀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운영 체계를 만들어주는 회사라서 그런지 저희가 조금 뭐 여러 군데 자료를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정말 뭘 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데는 없어요. 다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서 소개를 했는데 뭐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사업 부문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름 붙이기를 딱 정부라고 해놨거든요. 정부 부문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제 연방 정부랑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정부들에 있는 이제 기관들이 주 고객층인 사업 부문이 있거든요. 네, 이 정부 부문 고객들이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 팔란티어 거썸이라는 시스템입니다. 2008년에 이제 출시가 됐고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뭐 왜 이렇게 첩보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은 막 각국에 퍼져 있는 비밀 정보원들이 이제 보내는 레포트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이제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들의 공통점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뭐 테러리스트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점에 뭐 테러를 하려고 하니 빨리 조치를 할 것. 뭐 이런 결론을 내주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실제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미 육군 연구소에서는 이제 어떤 군사 작전 내지는 뭐 방위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뭐 이제 요걸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뭐 인공지능과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투입한 이제 뭐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대응 조직이 N33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도 이제 구축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다음 부분이 이제 상업 부문이에요. 이제 뭐 영어로는 커머셜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제 정부가 아닌 기관들,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이 주 고객층인 그 사업 부문이고 이들이 사용한 시스템 이름은 팔란티어 파운드리라는 그 시스템입니다. 2016년에 출시가 됐고 뭐 군사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정부 부문에서 이제 거썸이라는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상업 부문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만드는 게 이 파운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너지랑 뭐 교통, 뭐 금융 여러 가지 산업 부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스크린샷 보시면은 이게 어떤 약간 실제 사례의 그 스크린샷인데 뭐 금융회사에서 사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특정 뭐 대출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뭐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추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대출 상환기일이 언제인지 팔로우업 해주는 요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기 좋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가 있을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이 팔란티어의 자료에서 뭐 명확하게 어떤 고객이다라고 이제 명칭은 안 나오지만 석유 석탄계에서 워낙 그 뭐 1, 2위 다투고 있는 정말 거대한 기업에서 이제 석유를 탐지하고 이제 시추하려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요거를 조금 더 빨리 효과적으로 이제 찾을 수 있게 해줘가지고 비용을 많이 절감시켰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사업 부문은 그렇고요. 이제 매출이 정확히 어떻게 꽂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이게 영역이 있거든요. 팔란티어 클라우드가 앞서 말씀드린 거썸이랑 뭐 파운드리 뭐 이제 다 통칭한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팔란티어가 자체적으로 이제 호스팅하는 이제 환경에서 팔란티어 거썸이라면 팔란티어 이제 파운드리에 이제 접근권을 부여하는 걸 팔란티어 클라우드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동일한 시스템인데 요거를 고객 자체가 이제 그 호스팅하는 환경에서 하면은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런 시스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교육들 요런 거를 제공하는 걸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그 매출이 창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여담인데 네. 저 팔란티어 이 창립자가 네. 약간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팔란티어는 반체제왕에 나오는 이름인데 네. 구슬, 그 미래를 내다보는 구슬인가? 그런 크리스탈볼이 있어요. 그게 팔란티어고 거썸의 경우에는 네. 배트맨. 고담시 네. 그러니까. 거썸이라서 뭐 그런 좀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되게 젊은 느낌 아닌가? 이런 것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 이런. 그렇죠. 앞서가서.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시장 내용은 일단은 주요 경쟁사부터 보려고 했고요. 데이터나이즈에서는 팔란티어를 어드밴스 애널리틱 앤 데이터 사이언스로 구분을 해서 여기서의 지분율은 18위, 총 191개 중에 1.14%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레베뉴의 절반은 정부에서 발생을 하고요. 절반은 민간에서 기합하는 50대 50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얼마나 얘네를 사용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기사에 따르니까 21년 미국 대통령 예산안에 따르면 데이터 앤 에비던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래서 6가지 포인트 중에 4번, 5번, 6번을 적어 놓은 거고요. 네. 이렇게 데이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업체에 보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10개의 기관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고용을 한다. 보니까 다 저희가 아는 내용이고 네. 상당 부분 이제 겹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또 괜찮아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부처별로 IT 예산 추이가 예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기관 사업은. 그래서 보다 보니까 2018년도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다시 2021년도까지는 꾸준히 상승할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탑10 부처로 봤을 때 그래도 네네네. 21년까지 성장을 할 거다. 거기서 팔란티어는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가져왔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보다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그 그쵸. 예산이 어마어마하네요. 저게 아마 이제 갓삼일 거예요. 왜냐하면 고담이 고담시를 네. 이제 오버룩하는 네, 거니까. 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은 2019년도 이제 섹터로 봤을 때 애널리틱스가 한 15.9%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건 제가 그냥 뭐 재밌어서 가지고 왔고요. 캠페인도 뭐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팔란티어는 애널리틱스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분 이제 팔란티어의 문제가 섹터 구분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한편에서는 얘네를 데이터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노스 아메리카 이제 얘네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의 파이가 상당 부분 23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이나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이런 걸로 봤을 때 2024년도까지는 뭐 괜찮아 보이고 네. 데이터 플랫폼의 빅데이터 시장으로 봤을 때도 요즘에는 IoT 세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니즈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 시장도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팔란티어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매우 짧게 하는 게 제 목표인데 목표예요. 네, 제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저는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많다 보니까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운영은 뭐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 결국 47빌리언으로 하나로 약 한 47조 네. 정도 되는 회사고 뭐 비즈니스 모델 잘 모르겠고요. 확실하게 뭐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캘리포니아에 당연히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상장일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9월 30일에 했고 상장 가격은 10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그 12개월 누적 매출을 보면 약 1조 정도 했으니까 네. PSR 기준으로는 47배로 매우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단 이제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2019년 3분기 대비 이제 2020년 3분기 그 매출이 한 50%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매출 성장률이 추이를 계속 지속됐을 때는 현재 PSR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주가 움직임은 상장하자마자 뭐 한 두세 배 벌써 오른 상황이고 네. 예, 며칠 안 됐죠. 9월 30일이면 9월 30일. 예, 거의 1분기 만에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온 가격인데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해당 회사의 총 자산을 보면 뭐 간단합니다. 역시 IT 회사이기 때문에 깔끔하네요. 그 거의 현금 그러니까 전체 총 자산이 예를 들면 2조 6천억 정도라고 가정하면 네. 하나 1불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쉽게 그러면 약 한 뭐 1조 8천억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현금하고 MMF를 들고 있고 거의 현금성 자산들이 거의 2조 3천억이라서 이 회사는 어떤 뭐 그런 게 없어요. 장기 자산 이런 게 없고 거의 단기 자산으로 다 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부채조차도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다 현금으로 주식으로 들고 그 자본으로 들고 있고 부채라고 해봐야 장기 부채 1조 9천억 여기 밑에 보시면 debt non-current라고 돼 있는데 네. 장기 부채 1조 9천억이 거의 다 1,900억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이 회사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고객과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채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 여기서 보면은 어카운트 페어블이나 어크루드 라이빌리티, 디퍼드 레비뉴 이런 게 다 향후에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근데 그런 게 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금이 많은 회사고 아마 이런 부분이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선주를 다 보통주로 전환을 했어요. 예, 우선주가 전환 우선주라고 하나요? 한국어로. 이제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이라고 하는 네.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인데 이게 이미 다 보통주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락커 피리어드가 끝나면 이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펑글색 너무 오랜만에 보셨다고. 이름 얘기해야 될 거야. 이름 말할 뻔했네. 펑글색님이 그 찾아보니까 2021년 1분기 정도의 락커 피리어드가 끝나서 락커 피리어드라고 하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뭐 임직원이든 누구든 팔 수 있는 그 시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를 네. 해야 되죠. 보유를 그때까지 네. 하고 그때는 팔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거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익 현황은 뭐 크게 뭐 볼 만한 게 근데 여기는 지금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지금 현재는 뭐 이 상황으로 보면 한 50% 정도 돼 보이는데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 이상 되는 회사라서 수익 시장은 되게 좋은 회사고 현재는 단기순이익 마이너스인 회사입니다. 네. 대출은 한 1150억 정도 실행을 했고 4천억 정도 상환한 상황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약 1조 정도 되는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서 스탁 옵션을 주거나 뭐 스탁 관련된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뭔가 그 보상. 형태로 나간 것들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한 게 있어요. 아직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비용을 처리한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회사가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현금은 현금은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분기 보고서에 나오지만 비서필이 파운더다. 그래서 파운더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뭐 그렇고 모든 우선주가 보통주 B로 상환된 상황 전환이 된 상황이고 Restricted Stock Units라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뭐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다 클래스 A나 어떤 보통주로 전환이 돼 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보상을 줬고 뭐 컴펜세이션을 줬건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는 클래스 A나 B로 전환이 돼 있고 매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전체 자산에서 약 70%이고 현금 또는 MMF로 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게 결국은 투자하는 데 쓰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어카운트 리시브블이라는 게 한국어는 잘 모르겠는데 네. 받을 돈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받을 돈의 비중 10%를 차지하는 고객이 2개 정도 되는데 고객 이름 나오진 않고 그냥 그 E 하고 H 고객이래요. 둘 다 합치면 약 26%.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안 주면 얘네 돈 떼먹히는 상황, 돈 떼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페스트리에 나왔던 것처럼 뭐 매출의 10% 이상 차지한 사람 공개하는 거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이고 매출 기준 10% 이상 되는 고객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뭐 F 고객이래요. 근데 이게 정부기관이고 11% 정도 차지한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고객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계약 자체는 단연, 그러니까 뭐 멀티플 이어, 그래서 1년 이상 뭐 계약을 하고 있고 12개월 전에 취소가 가능하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뭐 디펜스 시스템 관련된 계약이다 보니까 장기로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퍼포먼스 오블리게이션이라고 해서 결국 제가 이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금액이고 그 중에 한 58%는 1년 이내 지금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은 지금 뭐 그래도 깔아놓고 가는 상황이다. 계약이 쌓이면 쌓일수록 매출은 지금 깔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뭐 눈여겨볼 만한 건 일본에도 지금 진출을 했대요. 그래서 뭐 선포홀딩스라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 그 형식으로 해서 50% 지분으로 지금 일본에 진출을 하고 있고 특별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용 공유는 다 있는 회사인데 신용 공유가 있는 회사인데 약 한 2천억 정도 지금 부채를 발생시켰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50% 감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부채가 없고 주식 발행하면서 주식 대금으로 거의 뭐 부채도 좀 상환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조 4,900억 정도 되는 게 이제 계약 의무인데 이게 뭐냐면 얘네도 어차피 자기네들이 클라우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 같은 그 클라우드를 쓰는 회사인데 그런 호스팅 서비스를 6년간 동안 이제 쓰겠다. 그래서 앞으로 1조 5천억이 6년간 이제 분할돼서 나갈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비, 이 회사로서는 돈을 쓴 이제 앞으로 써야 되는 그 계약 금액이고 그 부분을 꼭 채워줘야 된대요. 내가 서비스 쓰지 않아도 돈을 꼭 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부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소송 중인 건은 2건 정도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워낙 이런 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무슨 뭐 패턴트 관련돼서 좀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클래스 A와 B에 의길 거는 클래스 F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A에 10개 주식을 갖고 있는 거랑 클래스 F 주식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고 클래스 F는 아마 이제 F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파운더들만 들고 있다. 그래서 49.999%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클래스 F는 파운더와 그 임직원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탁 옵션 자체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약 한 2조 정도 되는 스탁 옵션이 주어졌고 아마 이게 매도가 되면 좀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전에 소송 관련해서 코멘트하고 싶었던 게 팔란티어가 미국 육군한테 소송을 몇 년 전에 걸었습니다. 왜냐면 그 러 원나잇 뭐 1994년도에 뭐 발효된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기 전에 상업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게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업체를 써야 돼요. 본인들이 자체 개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육군에서 이거를 개발을 한 거죠. 팔란티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너는 왜 법을 안 따르고 니네가 만들어 우리 거 써 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소송이 붙었고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갑자기 딱 보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이 회사 소송을 당한 거고 그죠. 네, 그건 소송을 한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재 매출의 56% 정부 관련된 매출이고 계산이 잘못됐네요. 맞네. 56% 정부 관련 매출이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54% 5분 만에 확인했거든요. 진짜. 정부 그 54%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하고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에어버스 뒤에 언급하겠습니다. 에어버스가 이제 신규 고객이 들어오면서 10%가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레스트 오브 더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거기서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 등등등 있을 건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전체 매출 10% 이상 뭐 차지하는 국가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짜잘하다 아직은 이런 상황이고 나름 근데 이제 주요 고객이 미국에서 발생하면서 거기서도 또 이제 정부니까 나름 매출 구조는 탄탄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게 이제 뒤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회사는 기본 정신 자체가 카운터 테러리즘이라고 해서 대테러 작전을 위해서 만든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애널리스티컬 회사이고 네. 앞에 언급된 것처럼 고담이랑 뭐 파운드리는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에어버스와 계약을 하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9,000개 항공기에 대해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항공산업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뭐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에어버스에 뭐 문제가 있었을 때에 대한 뭐 그런 테러 관련된 뭔가의 서비스인 것 같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3분기 누적 매출 대비 50% 이상 성장했고 얘네 지금 2020년 3분기 고객 수는 132기관인데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여담일 수도 있는데 국방부 내에 A, B, C, D 부처가 있으면 그 A 부처와 B 부처, C 부처가 다 계약을 하면 이걸 국방부로 한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그 계약권 수로 본대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누적으로 본 게 132기관 정도 되고요. 코로나19 때 기존 고객들이 서비스를 더 확대를 하면서 매출은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이었다. 코로나에 대한 타격은 없다.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회사들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파운드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개시를 했고 해당 매출은 전체 대비 44% 정도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63% 정도 된대요. 근데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스탁 옵션 이런 걸 비용을 제거를 하면 79%래요. 그러니까 완전 데이터 회사인 거죠. 돈 엄청 남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쓰면 80원은 그냥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스탁 관련된 뭔가 컴펜세이션 정리가 되고 매도가 되고 뭔가 비용이 끝나면 이제 이 회사는 온전히 이런 높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할수록 돈이 남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균 고객이 계약하는 기간은 약 3.6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정도 현금을 안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계약 취소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고 정부 관련 기관들의 계약이 매우 중요한데 2019년 대비 그 계약에 대한 총 금액 수가 14% 늘었대요. 그래서 뭐 매우 유효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 연합국에 되게 확장을 아까 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연합국에 되게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기업에 대한 고객 매출이 한 73% 성장했고 일반 기업은 30% 성장해서 전체로 보면 약 50% 성장했는데 그 중에 정부 고객 그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네. 현재까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회사는 주식 발행 대금이 8천억 정도가 들어와서 아까 뭐 거의 현금 대부분이 주식 일단 대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돈을 어떤 끌어다 쓰는 거는 주식 발행으로서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회사의 리스크는 아까 똑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정부 기관에 대한 정부 고객이 이탈했을 때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일 수도 있는데 정부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터미네이트를 해버리면 계약을 종료시켜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사이버 어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 시장은 되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네. 소송도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주에 대한 보통주 전환 때문에 단기간 변동성은 좀 높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매도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예측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뭐 홀드라고는 되어 있는데 평균 예측하고 있는 주가는 14불로 지금 현재 27불이면 조금 높게 지금 형성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펑크생님이 얘기한 네. 것처럼 2021년 1분기에 어떤 락커 피리어드가 끝나서 매도 물량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 보이는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은 네. 부담스럽죠. 네. PSR 47배를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20배 밑에 사면 좋은데 근데 또 워낙 고성장하는 회사니까 뭐 요즘 올라간 것 같아요. 그 PSR의 기준이 PDR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네. 드림이라고. 네. P가 이제 프라이스 원래 세일즈 레이쇼인데 세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었는데 D가 이제 꿈. 앞으로 어떻게 클 것이다. 갈수록 정성적 평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정경적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주식하는 게 어려워진 게 사업 모델을 보고 이 사업 모델이 앞으로 잘 될 건지를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거는 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또 클라우드를 쓴다. 음. 페스트리도 그랬었고 맞아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런 클라우딩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저도 한번 다시 느낀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존에 투자하는 것도 답이지 않을까. 우리 이번 주에는 좀 빨리 하려고 제가 좀 말이 거의 꼬였는데 저희 40분 영상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절반으로 목표는 15분이었는데 사실 오늘도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네. 네, 그럼 족구알 땡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